푸틴이 전쟁을 격화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공세를 개시하면서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전날 동맹 지도자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2026년 7월 6일 새벽 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졌고 키이우의 건물들이 공격을 받았으며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모스크바는 두려움과 압박, 긴박감을 조성해 국제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방위, 군사비 지출, 무기 생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논의할 준비를 하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장거리 공격으로 여전히 유럽 한도를 뒤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주요 표적은 키이우와 우크라이나 수도 주변 지역이었지만 그 영향은 훨씬 더 컸습니다. 폴란드는 예방 차원에서 군용 항공기를 출격시켰고 유럽은 다시 한번 방공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창고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원을 촉구했고 도널드 트럼프도 언급됐습니다. 그는 정상회담에 도착해 평화에 대한 약속을 실제 결정으로 바꾸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쟁은 단순히 전선의 비극을 넘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내부의 직접적인 압박으로 바뀌게 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왜 지금 공격했을까요? 나토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월요일 새벽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키이우와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과 국제 언론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는 수십 발의 미사일과 수백 대의 드론이 사용되었으며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주요 표적이 되었으며 주거 건물들이 파손되고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작업을 했으며 주민들은 추가 폭력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대피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2026년 7월 7일과 8일 앙카라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담 몇 시간 전에 발생했습니다. 시기의 선택이 우연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회의 전에 정치적 방아쇠를 당겨 공포를 앞세워 논의에 끼어들려 했습니다. 나토 32개국 정상들이 방위, 군수산업,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준비를 하는 동안 모스크바는 테이블 위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에 불을 지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할 충분한 방공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서 351대의 드론과 68발의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심각한 수치는 탄도 미사일에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미사일 29발 모두가 목표를 명중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이런 위협을 격추할 충분한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많은 드론과 일부 순항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지만 탄도 미사일은 더 발전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제작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어부대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요구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요격 미사일 없이는 푸틴이 계속해서 대도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사망자를 내고 주민들이 경계 속에 살아가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키이우에게 이 무기 인도가 지연될 때마다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깁니다. 폴란드도 러시아의 공세 동안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폴란드군 사령부는 러시아의 장거리 항공기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에 따라 폴란드 영공에 군용기가 출격했고 지상 방공 시스템도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예방적이었지만 위험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나토 동부 국경 근처에서 공격할 때마다 실수나 도발 혹은 영공 침범에 대한 두려움이 즉시 위기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 경고가 무거운 이유는 폴란드가 나토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영토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라도 동맹을 모스크바와의 훨씬 더 심각한 긴장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푸틴은 바로 나토가 자체 방위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하는 시점에 이런 행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앙카라 회의에 참석하면서 유럽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지출과 대륙의 안보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위협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에 영원히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켜보고 있고 중동은 들끓고 있으며 유럽은 여전히 위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며 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루이터는 동맹국들이 방위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논의된 목표는 국방의 GDP의 5%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국방에 투자하지 않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 결국 다른 정부의 선의에 의존하게 됩니다. 앙카라에서 열린 회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동맹국들은 2026년까지 장비, 지원, 훈련에 약 700억 유로를 약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패키지에는 미국의 직접적인 기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이 더 많이 지불하고 더 많이 생산하며 전쟁에서 자신의 몫을 맡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돈이 제때 무기, 방공 시스템, 탄약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을 시급히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주제가 앙카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또한 버큰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자체 생산된 드론 구매를 위한 자금을 포함한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인프라를 공격했다고 비난하며 이를 새로운 보복 조치의 정당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차이는 뚜렷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이어가며 이제는 이를 우크라이나 대응으로 포장합니다. suas ofensivas como resposta necessária. 모스크바는 자신들의 목표가 군사시설, 무기공장, 에너지시설, 그리고 방공 시스템 수리에 사용되는 장소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키이우의 주거 건물에 입힌 피해는 러시아의 오래된 모순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크렘린은 군사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상에 등장하는 것은 놀란 주민들, 파괴된 아파트, 그리고 생존자를 찾으려 애쓰는 긴급 구조 대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가족들을 공격하면서도 이를 전략적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트럼프도 이 이야기에서 자신만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앙카라에 훨씬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푸틴은 대화로 물러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공격과 소모전 그리고 두려움을 이용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합니다. 젤렌스키는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와 만날 예정이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방공망 그리고 모스크바에 더 강하게 압박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는 민감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앙카라라는 나토 내에서 힘을 보여주고 방위 협력을 확대하며 군사 분야에서의 무역 제한을 완화하도록 압박하고자 합니다. 에르도안도 워싱턴과의 대화를 개선하고 민감한 이슈들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리려고 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지도자들을 외교적 수사로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내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맹의 실제 역량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지만 도착하지 않고 유럽이 탄약을 약속하지만 지연되고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있지만 정치적 결정에 묶여 있다면 푸틴은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시간은 곧 공격받는 도시, 약해진 방어, 그리고 사이렌 아래에서 살아가는 시민들로 이어집니다. 젤렌스키의 반응은 이 같은 긴박감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고 방공 미사일 지원이 지연될수록 모스크바가 계속 공격하도록 부추긴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점점 더 미사일과 드론, 심리적 공포의 파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전쟁을 명확한 승리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상회담은 강한 압박으로 시작됩니다. 나토가 대응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계속해서 모든 국제회의를 혼란을 키우는 무대로 삼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세요. 저희는 진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